땅에 전쟁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진정한 평화가 올 때까지! 군사력이 한반도의 증원이 되기 위한 어떤 지휘소 훈련을 하고 있고요. 언론에서는 지휘소 훈련이기 때문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밖에 없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미군 17,500명이나 오고 와서 실제 병력과 군함과 비행기가 들어와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체로도 규모가 매우 큰 군사훈련이라서 위험하지만 을지풀단에 대한 군사훈련이 위험한 이유는 작전계획 5015라는 것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작전계획 5015는 한반도에 적용이 되는 군사훈련 제목인데요. 이른바 참수작전이라고 불리는 북한의 지휘부를 선제 타격해서 섬멸하는 연습, 그리고 안정화 작전이라고 해서 평양을 선제 공격한 다음에 그곳을 점령해서 또 하나의 어떤 임시 정부를 세우는 군사훈련, 그리고 여태까지는 북한이 먼저 공격을 하면 그것에 대응하는 군사훈련으로 그런 작전 내용이나마 그런 거였었는데, 공격 징후가 포착이 되면 여기에 공격 징후의 판단은 미군이 하겠죠. 그래서 포착만 돼도 선제 공격을 하는 군사훈련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인이 된 적은 없지만 3월 달에는 미국의 지휘부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부대가 와서 군사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화력과 엄청나게 훈련된 군인들과 그리고 바로 명령만 내리면 출동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자그마한 남북 사이 혹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생겨도 바로 전면전으로 생길 수 있는, 전면전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군사훈련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작전계획 5015에 따라서 을지프리던 가디언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북한에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한미합동 방어훈련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을 방어훈련이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특이하게 언론사나 이런 데에서 이번 훈련을 방어훈련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훈련은 선제 공격을 명시한 군사훈련입니다. 때문에 방어훈련이라고 말을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계속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의 도발을 하기 때문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7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 전부터,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부터 전 세계 가장 최대 규모의 가장 위험한 군사훈련은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굳이 무엇이 먼저였냐라고 따져보면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먼저였었고, 이런 1년의 날짜로 따지면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인데 1년에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의적 차원에서 어떤 미사일 개발이나 핵실험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 때문에 한다라고 하기에는 역사적으로도 말이 안 맞는 얘기이긴 합니다. 네, 찾아보니까요, 을지 훈련이 포커스 렌즈 훈련은 1954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실질적으로 북한이 계속 그런 군사적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방어적 성격의 군사훈련은 아니라는 것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요,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 세뮤얼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청장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 이름도 조금 낯설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렇게 주요한 군사적으로 주요한 인사들이 이렇게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그리고서 기자회견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PPT의 가장 하이라이트 사진이 이 사진이었는데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데, 언론에서는 그냥 기자회견을 했고 외교적으로 힘을 썼겠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한 장소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하늘을 향해 언제든지 발사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을 연출한 다음에 그 앞에서 북한과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뒤에 장면이랑 말이랑 안 맞잖아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북한이 쏠 수도 있는 어떤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평택 오산 기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언제든지 쏠 준비를 하면서 그것도 지금 한미합동 군사훈련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양측이 지금 매우 긴장한 상태에서 매우 군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또 하나의 군사적 위협이자 도발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이제 군사적으로 모든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주요 인사들이 다 같이 모여갖고 그리고 대규모 군사력을 다 한반도에 집중시켜 놓은 상태에서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을 방어적이라고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우리를 존중하고 거기에서 뭔가 긍정적인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견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틸러슨 국무장관 또한 북정권이 자제를 분명히 보여준 데 대해 만족하며 가까운 미래에 대화의 길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말과 행동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 또 부탁드립니다. 네, 좀 더 넓은 시야로 보면 미국의 대북 정책은 어떤 군사적인 행동이 아니라 대화 협상으로 북한과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틸러슨과 또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북한과 대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와 틸러슨이 다시 한번 어떤 적절한 대화의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화할 의향과 어떤 의지를 다시 비추기도 했습니다. 말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귀추가 더욱 주목이 됐었는데 생각해보면 숫자상으로는 미군 7,500명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에 지금 편성된 미 함대가 지난번에 비해서 원래는 20대 정도만 태평양에 배치가 되는데 미 함대가 지금은 50대가 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괌에서 금방 날아올 수 있는 전투기가 상시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오키나와에서는 바로 출항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단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은 상대방을 우롱하는 것이든 무엇이 진심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화를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매일같이 제안을 한다고 치면 바로 우리의 하늘과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합군사훈련부터 중단을 하고 그런 대화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우리는 너네와 상대방과 대화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줘야 상대방이 받아 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당장 이 위험한 군사훈련부터 중단을 하고 북한과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기간에 있었던 말들만 종합해보면 벌써 한반도 평화뿐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만 같은데요. 실질적인 행동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이렇게 무기체계들부터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이야기도 소식이 있으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반도에서의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작전을 내리고 지휘를 내린 사람이 미 태평양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령관, 미사일 방어총장, 전력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기자회견을 평택에서 한 다음에 바로 헬기를 타고 성주 기지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헬기 2대로 나눠 타서 앞에는 소성리 주민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헬기 타고 날아가서 이제 사드가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 갔습니다.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던 사진이 사드 발사대 사이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사드를 지키기 위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그곳에 다시 배치해놨습니다. 참 모순적인 상황이죠. 대통령조차 사드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지난 7월 28일 날 대통령이 배치 명령을 다시 내리면서 미국으로 향하는 북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이 작전 지휘를 내릴 수 있는 수뇌부들이라고 하는, 미국의 군 수뇌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렇게 보호받던 거. 근데 소속의 주민분들이 여전히 지키고 있고 여전히 철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버젓이 가서 패트리어트 미사일까지 또다시 갖다 놓으면서 얼마나 한국민을 우롱하고 있는가 미국이,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소성리를 지난 주말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 사드 발사대를 보지 못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사진은 신문에서 봤는데요. 미국을 지키기 위한 사드 발사대 옆에 그 사드를 또 지키기 위한 패트리어트가 배치가 되고, 이후에는 패트리어트를 지키기 위해서 또 무엇이 배치될지 또 궁금합니다. 재밌게 지켜볼 만할 것 같은데요.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소식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네. 한 주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